대학병원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남편 오진석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한 명의 조문객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연은 전직 법의학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며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정신이 흐릿했어요. 진석 씨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도 건강하셨잖아요. 서연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요. 누가 알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 입은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의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런데 서연의 시선은 그의 오른쪽 손목에 꽂혔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에 독특한 별 모양 흉터.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12년 전 교통사고 후 실종된 아들 민준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눈을 깜빡여도 그 남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네며 무언가 이야기했고 서연은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서민준 JH바이오텍 대표이사 서민준, 오민준. 성만 바뀌었을 뿐 실종된 그녀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살아있는 거야?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서민준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서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어요.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저희 바이오텍에 투자해 주셨죠. 목소리마저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눈앞에 서 있는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서연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서연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손목의 별 모양 흉터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부인께서는 서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최서연입니다. 오진석의 아내예요. 서민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서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썹의 모양, 눈의 형태,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민준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손목에 있는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서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손목을 감쌌어요. 이건
어릴 때 생긴 흉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준도 어릴 때 별 모양으로 손목을 대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민주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명함을 한 장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것이 12년 만에 찾아온 기적인지 아니면 끔찍한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서민주는 가볍게 목례하고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의 걸음걸이, 민준의 어깨선.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믿어지지 않아요. 민준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었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뒤섞여 가슴이 무거웠어요. 오늘 만난 서민준이 정말 그녀의 아들 오민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다른 성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그녀의 경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표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대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 만난 서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니?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JH바이오텍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서민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과거는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녀의 아들과 그토록 닮아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내일은 꼭 너를 다시 만날 거야, 민준아. 서연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JH바이오텍과 서민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인터넷 기사, 신문, 의학 저널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젊은 생명공학자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이상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 기록이 없다니?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자라났어요. 손목의 별 모양 흉터, 그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아들을 찾은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지은 채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서연은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JH바이오텍 본사를 찾았어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이제 와서 겁먹으면 안 돼.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했지만 손에 쥔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오래된 가족 사진과 민준의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우뚝 선 DNA 구조를 형상화한 로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침대 앞에 서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준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어요. 저는 고 오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서연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화면을 몇 번 클릭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를 나눈 후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실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서연은 로비 한쪽의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그녀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이, 아니, 서민준은 이런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민준의 비서임이 분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진석 회장님 부인분이시죠? 저는 서민준 대표님의 비서 정유진입니다. 네, 최서연이에요. 대표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표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뵀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 꼭 뵙고 싶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12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민준이가 겹쳐 보였어요. 같은 걸음걸이, 같은 턱선, 같은 손짓.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서연은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갑자기 서민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어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뛰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 회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부인께서 예약 없이 오셔서. 비서가 끼어들었지만 서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유진 씨. 다음 일정은 언제죠? 10분 후에 임상시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있네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서민준은 서연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어요. 민준의 턱선, 민준의 눈매, 민준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워 서연은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크고 멋지네요. 오래되었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서민준의 대답은 짧고 사무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나요?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엘리베이터 문에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그가 정말 민준이라면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연은 그의 뒤를 따라 대표이사실로 향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앉으시죠. 서민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와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요. 서민주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슬쩍 보더니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망설였어요.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그가 놀라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오른손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소매 셔츠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 별 모양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살짝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준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서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표정의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오진석, 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 오민준. 서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가 마치 불편한 것을 본 것처럼 재빨리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민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그 사람,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와의 대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이에요. 12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오민준이었어요. 1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실종됐어요.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로 오래된 모서리가 살짝 다른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망설였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특히 젊은 민준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나 곧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당신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 그건 민준이가 어릴 때 화상으로 생긴 특별한 표식이에요.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손목을 감쌌어요. 그의 눈에 당혹감이 번쩍였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처 흉터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흉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으로 작은 은색 펜던트를 꺼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보석이었죠. 이건 민준이가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펜던트예요. 뒷면에 Always with you, mom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지위나 재산을 노리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성공한 바이오텍 대표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들과 당신은 너무 닮았어요. 민주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서민준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한 생명공학자죠. 당신이 말하는 오민준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서연은 법의학자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어요. 그는 너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왜 당신의 의도에 넘어가야 하죠?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주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법의학자로서 그녀는 증거와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 별 모양 흉터,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어요. 그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네, 아내와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이는 건강한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처졌어요. 딸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희귀 혈액 질환으로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문제는 우리 딸이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워너입니다. 황금 혈액이라고도 불리는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혈액형이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소의 냉정한 모습이 사라지고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워너?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혹시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법의학자로 20년간 일하면서 특이 혈액형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워너는 정말 희귀하죠. 제 혈액형은 아니지만 검사를 통해 부분 일치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했어요.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무슨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진 것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 따뜻함이 깃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나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꼭 가겠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연이 일어나려는 순간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가방에 있던 사진으로 향했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했어요. 괜찮으시면 그 사진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건넸어요. 이것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민준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서연 씨. 그가 공식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걱정도 보였어요.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 도착하자 박지원 교수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그리고 최서연 님이시죠? 저는 혈액종양내과 박지원입니다. 박 교수는 먼저 골수 기증에 관한 기본 정보를 설명했어요.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액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등이 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과정에 기꺼이 임했어요. 그녀의 법의학 지식이 이런 의료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오후가 되어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그들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이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최서연 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HLA 항원 일치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HLA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서연님과 서 대표님의 딸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서연은 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민준 그리고 그의 딸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박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서연님의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과거에 폐결핵을 앓으신 적이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5년 전이요.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폐 검사에서 미세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골수 기증은 가능하지만 기증 후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다시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안 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특히 월너 혈액형을 고려하면 그래도 안 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법의학자로서 저는 많은 죽음을 봐왔어요. 이제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죠?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박 교수는 그들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DNA 검사를 해주세요. 당신이 제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증 절차를 진행할게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딸을 위해 DNA 검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남편 진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민준을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커피 가져왔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준이 아닌 서민준으로 살고 있었지만 어느새 서연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고마워, 민준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이 손을 데웠지만 그 온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제 DNA 검사 결과 정말 놀랐어요.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남편 진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죠.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핸들을 돌렸는데 그 다음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차가 강으로 떨어졌어요. 차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어떤 노부부가 저를 돌봐주시는 모습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12년 전 그녀는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갔다는 추측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분들이 나를 강에서 발견하셨대요. 의식은 있었지만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팔을 걷어올려 손목에 별 모양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당신을 입양한 거구나. 네. 서씨 성을 물려주시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12년을 보낸 자신과 달리 누군가는 그를 아들로 맞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3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작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연아였습니다. 민준의 딸이자 서연의 손녀였죠. 아이는 민준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그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연아야, 조심해야지. 여기는 병원이야. 뒤따라 들어온 수진이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연아야, 할머니는 아직 회복 중이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더 건강해지면 갈게. 연아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기, 어머니.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집도 넓고 연아도 좋아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기쁨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도 있고 갑자기 새 식구가 들어오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12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고 싶어요. 수진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법의학 연구소장 김 교수였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잠시 받을게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지난번에 말했던 사건 기억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년 전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통화를 마친 서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동료가 도움을 요청해 왔어. 내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사건이야.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야.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연아야, 이제 가자. 할머니가 쉬셔야 해.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연아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찾은 가족의 기쁨과 오래된 사건의 그림자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니 남편 진석이 선물해준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언제나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진석아, 우리 아들을 찾았어.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과 과거의 그림자 사이에서 서연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